도와주세요.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새벽 3시,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접수된 신고였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5세 박만호 어르신이 화장실 바닥에서 무려 7시간을 혼자 버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왜 진작 전화 안 하셨어요? 휴대폰이 침실에 있었어요. 기어서 가려고 했는데 힘이 안 나더라고. 그날 밤 박만호 어르신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만약 며칠 동안 발견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정확히 1년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환한 미소로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고 85세 친구와 함께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우며 젊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되어 있었죠. 대체 이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그 놀라운 변화의 전 과정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노년에 혼자 되어 아프기 시작한다면, 나이가 들어 스스로 돌보기 힘들어진다면, 요양원 말고 여기가 정답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1장. 자존심이 무너진 45일. 아들 집에서의 굴욕적인 나날들. 박만호 어르신은 아내를 떠나보낸 지 8개월 만에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의 한계를 말이죠.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둘째 아들 정호의 제안이었습니다. 고마웠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넘게 독립적으로 살아온 자신이 이제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첫 주는 천국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밑반찬, 손주들의 환한 웃음소리.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조용히 좀 부탁드려요. 민수가 수학 문제집 풀고 있어요. 오전 7시 화장실에서 나오며 기침을 한 번 했을 뿐인데 며느리가 눈치를 주더라고요. 아, 미안해. 75년간 자신의 집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박만호 어르신에게는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계산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샤워할 시간인가? 손주들이 학교 갈 준비하는 시간인가? 저녁 8시, 평생 즐겨보던 뉴스 시간. 리모컨에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이 태블릿으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빠, 뉴스 보실 거면 안방에서 보세요. 저 야구 보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안방에서 볼게. 하지만 안방 TV는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어요. 소리를 키우려니 또 눈치가 보였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은 대화, 무너진 자존심. 45일째 되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아들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지 언제까지 계실 거야? 정확히 말씀 안 하시네.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식비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은 더 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해. TV도 마음대로 못 보고 늘 조심스럽고. 그 순간 박만호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부담이 되고 있구나. 평생 자식들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노년에 와서 그 자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기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다음 날 아침 박만호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얘야, 아빠가 집에 돌아가려고 한다. 갑자기 왜요? 뭔가 불편하셨나요? 아니다. 그냥 내 집이 그립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46일 만에 다시 전주의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장. 절망적인 선택지들. 월 280만 원의 지옥. 간병인과의 180일 전쟁. 집에 혼자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박만호 어르신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으악!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크게 다쳤다면? 며칠씩 발견되지 못했다면? 고민 끝에 간병인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24시간 돌봄은 월 450만 원이고 12시간 돌봄은 월 280만 원입니다.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12시간 돌봄으로 계약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분은 60대 초반의 정 여사님이었어요. 어르신, 혈압약은 몇 시에 드세요? 식사는 보통 몇 시에 하시고요? 첫날부터 박만호 어르신의 75년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천천히 기상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조간신문을 보는 게 40년간의 습관이었는데 어르신 혈압 때문에 커피는 안 좋아요. 보리차 드세요. 저는 커피가 좋은데요. 안 돼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오후에 평상시처럼 소파에 앉아 있으려니. 어르신, 산책 나가실까요? 집에만 계시면 안 좋아요. 오늘은 산책하고 싶지 않은데. 운동이 필수예요. 건강을 위해서는요. 2주쯤 지났을 때 30년 넘게 알고 지낸 최 씨 할아버지가 놀러 왔어요. 만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자, 앉아서 차나 한 잔해. 이야기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요. 가볍게 걸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 여사가 끼어든 것이었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가 어색한 표정으로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놀러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바꿔봤지만 문제는 비슷했습니다. 어떤 분은 종교 이야기만 계속하시고 어떤 분은 자신의 가족사를 하루 종일 들려주시고 또 어떤 분은 박만호 어르신이 하는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시더라고요. 적금이 바닥나는 절망. 6개월 동안 간병비로만 1,680만 원이 나갔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러다가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경제적 압박감과 혼자 사는 불안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3장. 요양원이라는 마지막 보루의 실체. 월 350만 원을 내고도 체념해야 하는 곳. 그때 아들 정호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요양원은 어떠세요? 요즘 시설 좋은 곳들이 많다던데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간병비 부담과 혼자 사는 불안감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일단 한번 보기로 했어요. 전주에서 가장 시설이 좋다는 실버타운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입소비는 월 350만 원이고 개인실을 원하시면 월 420만 원입니다. 시설은 정말 깨끗했어요. 복도도 넓고 방도 단정하고. 하지만 막상 거기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로비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여기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거지 뭐. 그 말투에 체념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여기서는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저녁 9시에 취침합니다.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고요. 원장이 설명하는 규칙들을 들으며 박만호 어르신은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외출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 동반 시에만 가능하고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해요. 60년 넘게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온 박만호 어르신에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곳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여기 온 지 1년 됐는데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라고. 매일 집에 가고 싶어서 울었어. 그런데 이제는 뭐 체념했지. 어차피 마지막 가는 곳이니까. 체념. 마지막 가는 곳. 박만호 어르신은 아직 체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꿈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습니다. 간병인 월 280만 원, 요양원 월 350만 원. 둘 다 경제적으로는 장기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두 선택지 모두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장. 운명을 바꾼 우연한 발견. 보건소에서 찾은 희망.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박만호 어르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입니다. 혈압약을 타러 보건소에 갔다가 화장실 가는 길에 복도 벽에 붙은 포스터 하나를 보게 됐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하단의 한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월 임대료 18만 원. 뭔가 잘못 인쇄된 건 아닐까? 박만호 어르신은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다 하며 여러 번 확인했어요.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대상 보증금 242만 원, 월 관리비 4만 원. 공동식당, 건강관리실, 세탁실 등 편의시설 제공. 1인 1실 독립공간 보장. 간병인비 월 280만 원, 요양원비 월 350만 원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5일 후 전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회관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40여 명 모여 계셨어요. 다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죠. 전주시 복지과 김주임의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필요할 때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각자 독립된 방에서 생활하시지만 1층에는 공동식당과 휴게실, 세탁실 등이 있어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24시간 관리사가 상주하며 응급상황 대응과 안부 확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질문 시간에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요양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요양원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고령자 복지주택은 독립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생활 시간표나 외출 제한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만호 어르신의 가슴에 뭔가 희망이 꿈틀거렸습니다. 5장. 직접 확인한 새로운 삶의 공간. 장성 누리타운. 그곳은 정말 달랐다. 설명회 후 실제 시설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한 누리타운이었어요. 요양원의 그 특유한 삭막함이 아니라 마치 신축 아파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150세대 규모의 5층 건물. 1층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꽃향기, 무거운 침묵 대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절망적인 분위기 대신 밝고 활기찬 에너지. 가장 놀라웠던 건 설계였어요. 입구에 턱이 하나도 없어서 휠체어나 보행기로도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병원용처럼 넓고 깊어서 보조기구를 사용해도 편리했어요. 복도는 일반 아파트의 2배 정도로 넓어서
마을 골목길 같은 느낌이었고 모든 벽면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있어서 응급 상황 시 관리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쓰러져도 30초 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관리사의 말에 박만호 어르신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바로 자신이 겪었던 악몽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공동 식당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몇 분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나 봐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완전히 내 집이에요.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방에 있으면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는 여기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웃으며 끼어드셨어요. 우리 결혼한 지가 60년 됐어요. 60년이나 되셨어요? 그때는 얼굴도 못 보고 중매로 결혼했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제일 예뻐 보여요. 60년을 동고동락한 부부가 여기서 새로운 신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럼 자녀분들과는 안 사시나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해도 편하지가 않아요. 며칠은 있을 만하지만 한 3, 4일 지나면 그래도 내 집만 못해요. 이 말씀이 박만호 어르신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이었거든요. 매달 드는 비용이 정말 30만 원 정도인가요? 네, 관리비 4만 원에 공동식당 이용료가 하루 1,000원이에요. 한 달이면 3만 원 정도 추가되죠. 세탁실, 목욕시설 모두 무료고요. 계산해보니 정말 월 30만 원이 채 안 될 정도였습니다. 간병인에게 지불하던 280만 원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혹시 숨겨진 비용은 없나요? 전기료 정도만 개별 계산되고 나머지는 정말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끼리 서로 도우며 사시는 문화가 있어서 웬만한 일은 서로 해결해요. 그 순간 박만호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여기다.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 6장. 다시 시작된 삶, 그리고 15개월의 기록. 2023년 5월 15일, 두 번째 생일. 박만호 어르신이 누리타운 3층 307호에 입주한 날입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살림살이를 대부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왔거든요. 캐리어 2개와 이불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관리사 이소영 씨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분이었는데 마치 딸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3층 307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밝은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장성 시내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75년을 살았지만 지금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짐을 풀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옆방에 사는 정일순이라고 합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할머니였어요. 손에는 밑반찬이 담긴 작은 용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사 첫날이시니 복잡하실 텐데 김치랑 나물 좀 가져왔어요. 저녁에 이거라도 좀 드세요. 첫날부터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 60년 부부의 새로운 신혼생활. 저녁 무렵 1층 공동식당으로 내려갔어요. 기관 급식 같은 분위기를 상상했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큰 가족의 식탁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60년 부부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로 거실에서 신문 보시고 할머니는 방에서 기도를 하세요. 각자의 독립 공간이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고 해요. 오늘은 할머니 생신이라서 특별히 닭백숙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인삼과 대추를 넣어서 푹 고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결혼 60년이 지나도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곳에서 함께 늙어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76세의 도전, 그리고 85세의 꿈. 한 달쯤 지났을 때 박만호 어르신은 놀라운 분들을 발견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한 할머니가 책상에 앉아 뭔가 열심히 적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76세 위정순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요즘 한글 공부 중이에요. 받아쓰기를 신문제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100점을 맞으려고 해요. 박만호 어르신이 깜짝 놀랐어요. 76세에 한글 공부를 하신다니. 평생 간판도 못 읽고 버스 노선도 볼 줄 모른 채 살았어요. 이제라도 배우고 싶어서요. 위정순 할머니는 정성껏 쓰고 외우며 공부하고 계셨어요. 포기 대신 도전이라는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85세의 정동선 할아버지였어요. 스마트폰 교육 수업에서 음성 메시지 전송을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데 어려우시지 않나요? 배우는 거 좋아해요. 뭐든지 다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배워야 돼요. 배워서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85세에 영어를 배우겠다는 정동선 할아버지. 박만호 어르신은 두 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이곳에서는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던 박만호 어르신도 이분들을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복지 상담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만호 선생님 덕분에 기초연금 받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는 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박만호 어르신은 자신도 다시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상처가 사랑으로 치유되는 과정. 3개월쯤 지났을 때 박만호 어르신은 세 번째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2층에 사시는 박순덕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어요. 박순덕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화장까지 곱게 하시고 옷도 단단히 챙겨 입으시고요. 박만호 어르신이 궁금해서 어느 날 따라가 봤더니 30여 분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2년 전까지 할머니가 살았다는 고향집이었어요. 6식구가 여기서 살았어. 여기서 다 키웠어.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지만 뒷뜰에는 배추를 한가득 심으셨더라고요. 혼자 드시기에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라도 가져가서 또 해주고 같이 먹고 그런 게 좋아.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뭔 소리가 나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했었지. 여기 와서는 그런 게 없어요. 박순덕 할머니는 혼자였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웃들과 나누며 치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돌봄 반장이라 불리는 이용신 할아버지였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웃들의 생활 속 불편한 점을 직접 해결해주고 계셨거든요. 스위치에 야광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복도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모두 이분의 아이디어였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이용신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집사람이 뇌종양에 걸려서 20년간 투병했어요. 침대에 눕고 나서 1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지요. 워낙 집사람이 남에게 자기 몸을 안 맡기려 해서 간병인은 안 썼습니다. 제가 직접 간병을 다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허망함과 슬픔을 봉사하는 일로 극복해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을 돕는 일이 결국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새로 오신 분들께 생활하는 거 설명드릴 때 그 보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의 부자입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의 부자예요. 박만호 어르신은
이용신 할아버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나누면 치유되고 도움은 주면 보람이 된다는 걸. 7장. 공동체의 기적,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응급 상황에서 확인한 진정한 가족애. 6개월쯤 지났을 때 박만호 어르신은 공동체의 진정한 힘을 목격하게 됐어요. 어느 날 새벽 5층에 사시는 조씨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응급벨을 누르셔서 관리사가 바로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할머니를 돌봐드린 거예요. 오늘 병원 면회는 제가 갈게요. 내일 퇴원하시면 며칠간 식사 챙겨드릴게요. 빨래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 갈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 맡으셨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말이에요. 조 할머니가 일주일 후 퇴원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자식들도 이렇게까지 안 해줬는데 여러분이 진짜 가족 같아요. 여기서 살길 정말 잘했구나 싶어요. 그 순간 박만호 어르신은 깨달았어요. 여기는 단순히 싼 곳에서 안전하게 사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걸요. 매일 아침의 작은 기다림. 만호 씨, 오늘 날씨 좋던데 같이 산책할래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정일순 할머니가 박만호 어르신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이제는 알람 시계보다 정확한 일상이 됐어요. 네, 할머니. 잠깐만요. 30분 정도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하루의 활력을 줍니다. 만호 씨, 오늘 복지 상담실 하는 날이지? 네, 2시부터 해요. 할머니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박만호 어르신은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찾던 노년의 모습이라는 걸.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고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는 살.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박만호 어르신이 감기에 걸려서 이틀 정도 식당에 나가지 못했는데 정일순 할머니가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만호 씨, 어디 아픈 데 없어? 약 있어? 그 따뜻한 마음씨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혼자 살았다면 감기 걸려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8장, 15개월 만에 되찾은 삶의 3가지 활력. 15개월이 지난 지금 박만호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적 자유의 실현. 실제 지출 내역을 보면 월 관리비 4만 원, 공동식당 이용료 월 3만 원, 전기료 2만 원, 개인용품비 10만 원, 총월 비용 약 20만 원. 간병인비 280만 원과 비교하면 정말 14분의 1 수준이에요. 15개월간 총 3,900만 원을 절약한 셈입니다. 이 돈으로 손주들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자식 손주와 함께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혼자 살 때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이죠. 신체적 건강의 회복. 혼자 살 때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우울한 생각에 빠져 있는 날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매일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을 일이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늘어났고요. 6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우울 지수도 현저히 감소했어요.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훨씬 밝아지셨어요.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정신적 성장과 새로운 꿈. 무엇보다 소중한 건 새로운 관계들이에요. 혈연이 아니지만 가족 같은 이웃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우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반자들을 만났어요. 사회적으로는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복지 상담실을 통해
다른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최근에는 새로운 계획도 생겼어요. 85세 정동선 할아버지와 함께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만호 씨, 우리 영어 배워서 외국인 관광객들 안내해주자. 좋은 생각이네요, 할아버지. 75세에 새로운 외국어에 도전한다니 혼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9장. 아무도 말하지 않는 놀라운 비밀. 왜 이렇게 좋은 곳이 계속 비어 있을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현재 전국 고령자 복지주택 79곳, 8,244세대 중 상당수가 미달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서 추가 모집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박만호 어르신이 입주한 장성, 누리타운도 마찬가지였어요. 150세대 중 현재 120세대만 입주해 있고 30세대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오해, 나는 자격이 안 될 거야.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입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24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 보유, 차량 3,700만 원 이하. 놀랍게도 전국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0%가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점 기준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점,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는 최대 4점, 단독세대는 최대 3점, 연령 75세 이상 최대 3점, 지역 거주기간 최대 3점,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75세 이상 단독세대로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입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오해, 정보를 몰라서. 인터넷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모집을 검색하면 대부분 이미 모집이 종료된 공고만 나와요. 현재 또는 향후 모집 일정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죠. 모집 기간이 약 20일 정도로 짧아서 기회를 놓치기 쉬워요. 모집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오해, 시설이 좋지 않을 거야. 많은 분들이 일반 임대주택과 혼동하거나 시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무장애 설계, 단차 제거, 안전바 설치, 24시간 관리사 상주,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공동식당, 건강관리실, 세탁실 등 편의시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등 일반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10장.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이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첫째, 경쟁률이 낮다. 일반 아파트 청약은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지만 고령자 복지주택은 오히려 미달이에요. 둘째, 추가 모집이 반복된다. 정기 모집에서 미달이 되면 추가 모집을 계속 진행합니다. 셋째, 신청하면 입주 가능성이 높다. 자격 요건만 갖추면 높은 확률로 입주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몇 년 후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급증할 거예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이 적고 경쟁률이 낮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뜻이죠. 11장. 가족 반대. 이렇게 설득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아버지, 괜히 낯선 곳에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집에 계세요. 시설 생활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득해 보세요. 첫째, 경제적 장점 강조. 요양원비 350만 원,
간병인비 280만 원과 비교해봐라. 15개월에 3,900만 원 절약한 실제 사례가 있다. 둘째, 안전성 강조. 24시간 관리사가 있고 응급 상황 대응이 가능하다. 무장의 설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낮다. 셋째, 독립성 보장. 요양원처럼 통제받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개인 공간이 보장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다. 넷째, 체험 제한. 일단 한 달만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올게. 오늘 우리는 박만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후에 혼자 되어 아프기 시작했다면 4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와 동거, 눈치와 부담의 연속. 둘째, 간병인 고용, 월 280만 원의 경제적 부담. 셋째, 요양원 입소, 월 350만 원, 제한된 자유. 넷째, 고령자 복지주택, 월 30만 원, 독립과 안전의 조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4번째 선택지를 모르고 계세요. 정보 부족, 인식 오해, 자격 오해로 인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첫째, 우리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는지 확인하기. 둘째, 본인의 신청 자격 점검하기. 셋째,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하기. 넷째, 현장 방문 및 체험하기.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선택지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아직 건강할 때, 판단력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녀들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85세에 영어를 배우겠다는 정동선 할아버지처럼 76세에 한글을 배우는 위정순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어요. 박만호 어르신의 마지막 메시지. 사별한 아내와 했던 끝까지 웃으며 살겠다는 약속, 이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니까요. 75년을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새로운 시작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오늘 박만호 어르신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이라면 4가지 노후 선택지 중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댓글이든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콘텐츠가 정말 필요한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생명줄 같은 정보가 될 거예요. 늙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어떤 노년을 살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만호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자유로운 곳. 그런 곳에서 웃으며 나이 들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각 지역의 고령자 복지주택 현황과 상세 입주 가이드를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전국 79곳 완전 공개. 지금부터 전국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는 지역명을 들려드릴게요. 천천히 들으시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수도권 총 16곳. 경기도 시흥, 화성, 안산, 수원, 용인, 평택. 서울 은평, 강북. 인천 계양, 남동. 2. 충청권 총 12곳. 충북 보은, 단양, 영동, 괴산. 충남 천안, 아산, 논산, 당진. 3. 전라권 총 23곳. 전북 장수, 군산, 정읍, 고창, 부안. 전남 장성, 나주, 완도읍, 목포, 여수. 4.
경상권 총 21곳, 경북 포항, 경주, 안동, 영천, 김천, 경남 합천, 창원, 김해, 밀양, 거창, 강원권 총 4곳, 정선, 삼척, 동해, 춘천, 6. 제주 총 3곳, 제주시, 서귀포시, 총 79곳, 8,244세대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1만 호 공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단계 입주 가이드, 이대로 따라하세요. 1단계 자격 확인하기. 우선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인가요? 현재 무주택자인가요? 월 소득이 324만 원 미만인가요?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가요? 2단계 배점 계산하기. 내가 몇 점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있으면 최대 4점, 혼자 살고 있으면 최대 3점, 나이가 많을수록 최대 3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최대 3점,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점. 3단계 지역 문의하기. 이제 직접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하나, 시청이나 군청 복지과에 전화하기. 둘, 언제 모집하는지 물어보기. 셋, 현재 대기자는 몇 명인지 확인하기. 넷, 견학 가능한 날짜 예약하기. 4단계 현장 방문 체크하기. 직접 가서 이것들을 꼭 확인하세요. 첫째, 시설 상태 확인. 방 크기가 적당한가요? 햇빛이 잘 들어오나요? 화장실에 안전바와 비상벨이 있나요? 엘리베이터가 휠체어 들어갈 만큼 큰가요? 복도가 넓어서 보행기 사용하기 편한가요? 둘째, 서비스 확인. 관리사가 24시간 있나요? 응급 상황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동식당은 언제 열리나요? 세탁실, 휴게실 등 다른 시설들은 어떤가요? 셋째, 사람들 분위기 확인.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계시나요?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는 분위기인가요? 함께하는 활동들이 있나요? 5단계 신청 서류 준비하기.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겠습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증명서 연금 수급 확인서 등. 4. 건강진단서. 5. 무주택 확인서. 정확히 얼마가 드는지 확인하세요. 첫째, 기본 비용 매달 내는 돈. 보증금 200만 원, 300만 원 지역마다 다름. 월 관리비 3만 원에서 5만 원. 공동식당 이용료 한 끼당 800원에서 1,200원. 둘째, 추가 비용 개인적으로 쓰는 돈. 개인 전기료 월 2만 원에서 3만 원. 개인 용품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외식비 개인 차이. 의료비 기존과 동일. 총 월 비용이 30만 원을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